세상에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사람의 향기, 이 코너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 주변의 향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분들 모십니다. 새해 첫 손님으로 꼭 모시고 싶었어요. 지역사회 전통,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이 좋은 그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지역의 어르신이죠. 대전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대학 강의하시면서 역사학자로서 아주 바쁜 활동하고 계신 류용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뵌지 1년 지났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새해가 됐으니까. 네. 근데 새해가 되면 왜 관장님이 생각이 날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뭐 연말쯤 되면 새해에는 뵙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관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혼자 짝사랑인가요? 그 대전시립박물관장 정년 퇴임하신 지가 네.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나셨다고요? 네. 네. 재작년 2019년은 소위 그 공로연수락에서 쉬었고요. 네. 작년은 이제 만 1년 네. 퇴직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올해 이제 2년 차 들어갑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현직에 계시든 또 퇴직을 하시든 하시는 일만큼은 그대로신 것 같아서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퇴직하고도 네. 제가 이제 뭐 배운 것도 그렇고 하던 일도 그렇고 그래서 취미 삼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주변 분들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네. 많이는 못 다니고 한두 분 정도 하고 이렇게 또는 이제 홀로 다니고 하는데 네. 지난 늦가을 네. 그 겨울까지 해서 네. 불교에서 이제 안거라가는 게 있어요. 네. 하안거, 동안거에서 3달씩 이제 은둔하면서 네. 수련하는 건데 그거 핑계 대 가지고 네.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2달 살기를 하고 왔습니다. 한 달일도 모자라서 2살 살기를 하셨어요? 예, 한 달 살기는 네. 이제 공로연수 때 제주에서 하고 왔습니다. 네. 참 이 제주 한 달 살기까지 하셨다니 네. 버킷리스트, 남들 버킷리스트는 다 끝내셨네요. 그런가요? 네. 보통 그 거창을 택한다거나 네. 이렇게 또 제주 살기를 한 달 하시거나 이런 거는 평소에 하셨던 일들과 연관된 어떤 그 경험이나 지식의 확장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그 제주는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이제 네. 내륙에서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네. 거창을 택하게 된 거는 지금은 이제 거창이 그 시세가 많이 작아졌지만은 네. 우리가 대전은 진잠하고 회덕이 현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창은 부였습니다. 부. 그러면 더 큰 그렇죠. 곳이었네요. 고을이 이 대전보다 더 큰 고을이었는데 네. 거창이 경남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멀게 느껴졌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찾아가 보니까 저희 집에서 유성 기준으로 해서 130km, 1시간 반이면 갔고요. 그래요. 그 바로 금산 지나서 무주가 있는데 네. 무주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거창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군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또 굳이 이렇게 경남 거창을 택한 이유는 이쪽 충청도 지역은 쉽게 그동안 많이 가봤고 했는데 네. 경남 지역의 거창이라는 곳은 언뜻 네.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창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보통은 거창을 간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또 특히나 가서 놀라웠던 거는 네. 제가 머물고 있던 곳이 북상면 거창마을이었어요. 네. 근데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셨죠. 네. 그 동춘당 송중길 선생. 네. 그분을 모신 서원이 거기 있었어요. 어머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딴 네. 그 사선대라는 상당히 그 기암 절벽이 있었는데 네. 선생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송대라 이렇게 부른다. 송대. 예, 이러한 그 설명문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 분이 거기에 가셨던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거창 네. 사람들이 우리 지역
인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인상 깊었습니다. 인연인데요, 이것도. 네네. 네. 관장님하고는 또 특별하잖아요. 네. 그 동춘당 송중길 선생을 모신 서원이 있다. 네. 모르고 가셨는데 정말 특별하셨겠어요. 네네. 네. 이 조선시대의 학풍이 다른 선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역시 큰 인물이셨기 때문에 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지역 간에 큰 산이 하나 있거나 뭐 다른 지역보다 도로가 덜 뚫려 있거나 이래서 좀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도로도 가깝게 잘 뚫려 있고 130km밖에 안 된다는 말씀 설명해 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곳이 돼버렸어요.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덕유산이라는 네. 아주 큰 산을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하고는 말씀드렸듯이 같은 듯 다른 네. 그러한 문화권을 형성한 곳이었습니다. 네. 역시 시간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런 새로운 발견을 더 깊숙이 하실 수 있고 또 네네네. 이렇게 서로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련성을 찾아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 역사를 생각하고 문화유산을 계속 업데이트 해오면서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그런 만남 특히 이렇게 새해가 되고 새로운 해의 만남 이런 때는 특별한 소감이 없을 수 없죠. 예, 절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 해마다 이제 새로운 각오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게을러진 탓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네. 뭐 특별한 그 소회 같은 거는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다만 이제 올해 다 아시다시피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직전 60년 전의 이민년에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헌이 이루어진 해입니다. 네. 다시 60년 후인 그렇군요. 올해 이민년에 네. 말씀드린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네. 우리나라의 장래에 아주 중요한 네, 그 네.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역시 대국적으로 생각하시는 역사학자님 맞으시네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좀 잘 되길 바라고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검은 호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특별히 관장님 오셔서 이 뜻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다라는 모신 뜻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해마다 무슨 해 하면서 네. 거기에서 색깔을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 띠 이름에서 동물 붙여서 했었는데 그랬죠. 예, 이민년은 우리가 이제 간지할 때 그 10개의 천간과 그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가 서로 교차해서 만나서 60개의 간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천간 가운데서 임자, 그다음에 지지에서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민년이. 네. 오행으로 보면은 그 임자는 물의 성질을 가져서 네. 색으로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네. 호랑이를 표현하는 인자는 네. 나무의 성질로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동물 가운데 호랑이입니다. 양의 성질.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의 성질을 갖는 그 임자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네. 검은 호랑이 이렇게 2022년에 이민년을 이렇게 이제 호사가들이 색깔을 붙여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에서 본다면은 2020년은 경자년이거든요. 네. 경자년은 그 경자하고 자자가 양자하고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1년 바로 지난해죠. 네. 신축년은 음과 음의 네. 해입니다. 반면에 올해 이민년은 이민년의 그 임자하고 인자가 네. 전부 양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상당히 성한 해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작년보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역동적이면서 네. 활기찬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음양 오행의 원리로 네. 글자마다 갖고 있는 그 음과 양의 예, 거기에 또 성질. 색을 이제 입혀가지고 네. 검은 호랑이해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뭐 그냥 검은 호랑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줄은 검으네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정말 이미지의 시대잖아요. 네. 동영상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도구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참 많은 치중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색깔 마케팅도 네. 상당히 그 요즘 그 네. 트렌드가 네.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네. 음양 오행의 어떤 원리 안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특별히 이렇게 검은 호랑이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힘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안 SNS에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정말 모르는 단어 그 한자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사자성어를 알려주시고 하는 그 내용을 또 풀이까지 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 항상 뭐가 좀 뼈가 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왜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사자성어지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네, 그 해마다 연초 연말이 되면은 네. 뭐 지난해를 돌아보는 또 새해를 기대하는 네. 그 소위 그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네. 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사자성어를 SNS에다 올리기 시작해서 네. 꼬박 365일 365개의 사자성어를 한번 올려봤어요. 힘들었어요. 그거. 예, 기왕에 올리는 김에 네, 모르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네. 그 지난 하루에 어떤 세평 세상이 돌아가는 네. 상황에 대한 제 나름의 그 소외 감정을 네. 사자성어로서 이렇게 올렸던 것인데 네. 나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신 분들이 좀 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유독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또 네. 골라서 말씀을 새해 드려본다면 맞이 사자성어 귀 네. 기울여 주세요. 장설 삼촌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설 삼촌. 삼촌. 네. 네. 긴장자 혀설자인데 네. 말 그대로 기녀 새치라는 그 글자입니다. 네. 이 뜻은 자랑이나 그 시비를 부르는 새치 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의미는 뛰어난 말솜씨이지만은 네. 입이 싸다는 그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온갖 그 선거 때 마침 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네. 온갖 말들이 그 횡행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타인에 대한 그 중상이라든지 비방 따위를 우리가 그 소위 재난이라고 해서 설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업이라 해서 3업 가운데 네. 9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이제 삼가고 네. 선한 말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네. 제가 이 장설 삼촌을 좀 장설 그 가운데 기억으로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삼촌. 이 한자는 쉬우네요. 네, 글자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정말 네. 저희들이 지침을 갖고 1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말조심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아우다평에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올해를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나갈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역사를 봐도 항상 위기 때 힘을 모아서 헤쳐나간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 저력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전통사회는 지금과 같이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에 그 원인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괴질이라고 아마 불렸을 네. 겁니다. 네. 그 콜레라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네. 그 마마라든지 이러한 그 각종 전염병들을 네. 우리가 또는 돌림병 그리고 이제 역병 이렇게 네. 불렸는데 이러한 병들은 사실 네. 그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 함께 해온 것들입니다. 네. 즉 인류의 삶이 계속되는 한 역병과 일상은 그 무한히 그 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은 언제나 그랬듯이 분명 일상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네. 다만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네. 큰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그 폭주하는 그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을 버리고 네. 자연과 공존하는 해법을 이번 그 코로나를 통해서 네.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말씀해 주신 거 1년 내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요 말씀을 요대로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삶의 실천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또 네. 필요하니까 늘 관심 가져주시고 때로는 좀 쓴소리도 좀 하셔요. 네. 네. 우리 지역 사회 역사 문화를 통찰해 오신 어떤 어른으로서 이렇게 재임 시절에 많은 그 기획전이라든지 특히 저는 대전음악제 이걸 여시는 걸 보면서 항상 좀 새로움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 아니신가? 역사는 되게 보통은 지난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에 머문 좀 고리타분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편견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도전, 계획 이렇게 하시는 원동력 뭐 이런 건 어디에 있으신가 싶어요. 예, 그 대전음악제 나름의 뭐 저도 네. 그 흥행 어떠한 판을 벌이면은 네. 흥행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흥행을 앞둔 그 목전에 둔 네. 기획으로서 한번 시도해봤던 건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에 계신 그 예술가들이 네. 약 한 250회의 음악회를 진행했거든요. 아. 거기에 참석해 주신 예술가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자유의 몸인데 네. 할 일들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색다른 일을 한번 네.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네. 어떠한 그 시민단체 공동체에서 사회 발전과 변화를 네. 꾀하는 그러한 역할을 네. 하게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대신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최초 공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새해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또 이름도 함께 하면서 또 함께 해야 할 일들 같은데 회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하면 저희 아우다평에 언제라도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아마 좀 부탁을 드려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은 또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저희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이 대흥동 은행동 그 원도심의 어떤 중심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차곡차곡 마련되니까 서로 윈윈하시죠 뭐. 네. 네, 그 구체적인 일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알고 홍보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지금부터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러한 네. 기회를 네. 한번 네.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마음이 두둑해집니다. 격려, 다독임. 올 한 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열심히 저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람의 향기 전 대전시립박물관장이셨고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류용환 선생님 고맙습니다.